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 간 기싸움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주말 과시일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였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국회 본회의 개최가 연기되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17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이 17일부터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16일까지 임시회를 요구를 했던 것도 네. 그 이전에 그 예비 후보 등록자들이 본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어느 선거구에서 활동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네. 말씀하셨듯이 한국당이 아주 변칙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오전에 그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3시에 개회를 하기로 했고요. 네네. 또 부수법안이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법안을 올리면은 패스트트랙을 올리면은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네. 회기 안건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에서 11일 패스트트랙을 걸면서 회의 자체가 좀 무산된 건데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건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연계된 그 민생 법안들이 다 처리가 안 된 건데요. 네네. 대표적인 게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하는 법안이요. 또 내년에 이제 예산에 2조 72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거 네. 역시도 처리가 안 됐고요. 네네. 더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는 게 한국당 자신들이 전 의원들이 서명했던 청년기본법이라든지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런 법까지 줄줄이 지금 무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려봐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나왔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회의 첫 안건이었던 이 회기 결정 안건부터 무산이 돼서 그러니까 앞서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하자라고 했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 동안은 하자 이렇게 맞서면서 결국에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의 기간을 두고 좀 각 당의 셈법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한국당의 전략에 민주당이 허를 찔른 것이 아닌가. 상당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상당히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17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선거법은 최소한 그 전에 처리를 해줘야만이 국회 직무를 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그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이 이거에 대한 사실은 상당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결국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필리버스터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5개 법안을 지금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당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같아서는 이제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216건의 어떤 미처리 법안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줄이 엮여 있어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한국당이 전략으로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쪼개기 임시국회를 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여기는 4+1 어떤 협의체에서 정상적인 합의 사항이 나올 때 가능한 건데 한국당은 지금 국회법 제5조 2항에 보면 임시국회는 3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애초에 주장한 11일에서 16일 임시국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일단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법안에서 투표로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당 전략은 이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길게 하면 상당히 한국당 전략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략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회의장실에서는 이 국회법에 따라서 이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과 이 국회의장실의 좀 의견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원장님께서 하셨던 것을 하나 좀 네. 수정을 하자면요. 네네. 국회법 5조 2항에 임시회를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임시회를 2월, 4월, 6월, 8월 짝수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 4, 6월은 한 달을 하고요. 30일을 하고 8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30일로 규정돼 있다는 지금 12월은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30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고요.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필리버스터 회기 안건은요. 저도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네네.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이지 회기를 언제 열어서 며칠을 하자는 것을 어떤 필리버스 그것을 그 자체를 놓고 무제한 토론하는 경우는 없죠. 없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4시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네. 야 다음번 회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자. 그날 안건은 뭐뭐로 하자. 그래서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 간의 이렇게 합의 사항이지 그 안건 자체를 놓고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며칠 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무제한 토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국회법 제 106조 2항에 보면 네.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근거죠. 네, 한국당의 근거고 그러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에 이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강창희 의장 시절에 2013년이죠. 9월 2일 날 본회의 의사 안건 제320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 여기에서 통합진보당 이제 김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신청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받아준 사례가 있다. 그래서 법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판례인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당이 곁들여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장실에서도 이거에 대한 국회에서도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리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 한국당에서는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 이후에 좀 다른 전략이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가 국회 내에서 소수파의 어떤 권한을 좀 보호해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한국당이 취지를 망각하고 악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예산 국회 때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99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 전체를 다 갖다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회계 안건에도조차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아예 국회 내에 들어와서 논의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비춰지고요. 네.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그게 협상하는 분들한테 굉장한 그 고전에 가까운 책인데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한국당 입장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이 있는데 입장만 내세워서는 절대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둘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가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 옵션을 개발하는 건데 한국당은 그런 걸 일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 취임하셔서도 우리 국민들 뇌리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장외투쟁, 삭발, 농성, 단식, 논의, 국회라는 그 의사결정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장외에서만 맴도는데 특히 지금은 임시 회기 중인데 회기 중에 또 나가가지고 지금 저도 오면서 지금 봤습니다만은 장외투쟁하는 걸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한 도출에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잠정 합의안까지 나왔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룰을 둘러싸고 이견이 조금 있어서 어쨌든 합의안 마련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 230대 70석을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4+1 협의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한 협의 그리고 한국당까지 협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점점점 이것을 낮춰서 준연동형으로 가자.
그래서 연동형보다 준연동형이면 50%까지 준연동형 비율을 정하자는 거죠. 그만큼 50%또 줄었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250대 50으로 해서 한국당을 자꾸만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이제 전략적인 그런 스탠스를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뭐 이것을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은 소수당이지만 어떤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소수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하는 건데, 여기에 연동형 캡이라는 것은 250대 50에서 비례대표 50석에서 여기에서 30석만 또 연동형 비율을 정하자. 네. 그러면 결국은 연동형 비율이 최초의 50%에서 30%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에서 이것을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4+1 협의체 단일안이 나오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최대한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지금 전략이 민주당한테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민주당이 고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4+1 협의체에서도 단일안 마련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본회의를 연기했고, 이게 16일까지 좀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협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제 주말 동안 좀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좀 대화를 열어놓은 상태라서 급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안을 한국당을 제1야당을 배제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선수들끼리 뛰는 룰을, 선거법을 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고요. 물론 이제 4+1 체제를 통해서 의결 정족수 148석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강행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국회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가야 되는 모양새를 비춰줘야 돼서 저는 합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임하려는 그런 태도 전환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선거제 개편도 지난해 12월 이때쯤 해가지고 5당이 하자고 좀 합의하는 각서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한국당이 어떤 자체 안을 내놓은 게 없고 딱 한 번 냈던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 다 없애고 지역구만 270으로 하겠다고 네. 이렇게 냈는데, 이건 협상이 아니고 안 하겠다, 판을 깨는 거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권은희 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한국당이 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국당 아예 공수처법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데 쓸 도구다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법 자체를 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에서 오로한 나식은 없어요. 전체를 갖거나 전체를 뺏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민주당도 일부를 내놓는 거고 한국당도 일부를 양보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챙기는 건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마 임한다면은 주말 동안에도 극적인 합의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주말과 휴일 동안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조금 다른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변화와 혁신이 이제 새로운 신당명으로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안철수계 반발이 거셌는데, 안 전 대표 측은 이미 불참할 의사를 전했기 때문에 당명을 무엇으로 하든 관심이 없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속뜻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속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 전 의원이죠. 안철수 전 의원의 목표는 다음 대선에 있다고 봅니다. 방점은. 그래서 다음 대선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당에 들어와서 5개월 뒤에 있을 총선에서 유의미한 그런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한계를 국민들한테 미리 보여줄 수밖에 없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정당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계 개편을 시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계 개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당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당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1차적으로 관심이 없고, 일단 총선이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 그리고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을 하나 선택해서 대선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과 이념 중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색채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보수 중심, 인물 중심, 대선 주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정당의 패턴이기 때문에 네네. 안철수 의원 지금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